안녕하세요, 디박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레이아웃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발견한 법칙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레이아웃에 대해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한 것은 일러스트레이터일 때보다는 디자이너였을 때였습니다. 고작 엽서 사이즈의 초대장을 만들면서 온갖 사진과 엄청난 텍스트를 주고 나서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하는 거죠. 거의 1,000원 주면서 과자하고 음료수 사오고 거스름돈 챙겨오라는 그런 기적의 논리였습니다. 그야말로 공간 창조 디자인을 꾸역꾸역 하다 보니 나름의 법칙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꾸겨 나오면서 배운 것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레이아웃을 잡을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구도를 생각할 때 컬러를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요. 컬러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좋은 구도는 좋은 리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보면 첫 번째는 강약, 중강약의 조화이고 두 번째는 직선과 곡선의 조화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특별하진 않지만 묘한 긴장감과 안정감이 동시에 있습니다. 제각기 다른 방향성을 가진 직선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흐름을 깨면서 새로운 리듬이 더해지는 것이 귤입니다. 귤은 동그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뒷면에 네트가 가로 세로로 격자로 배치되면서 대각선으로 화면을 가르면서 뻗어있는 이 화이트 라인 위로 오버레이가 됩니다. 이 화이트 라인이나 의자의 다리 각도는 방향성이 세로로 비슷합니다. 그렇게 계속 지루하게 반복될 수 있는 리듬을 귤 5개와 네트가 틀어준 거죠. 이 사진은 딱 봐도 예쁩니다. 화이트 바탕에 진한 세피아가 주된 컬러여서 자칫 지루해 보일 수 있는데 면적의 강약 변화가 다이나믹해서 시선이 머무르게 됩니다. 딱 떨어지는 직선에 문 위쪽이 아치형이어서 지루한 느낌이 덜하고 가로 세로 구조를 깨는 대각선 그 계단의 라인이 화면에 변화를 줍니다. 전 사진에서 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진에서는 동그란 바퀴를 가진 자전거가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직선 위주의 화면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사진도 보면 완벽한 직선과 곡선이 줄을 이룹니다. 바탕은 화이트 벽면과 타일의 대비로 설정하였고 메뉴는 딱 떨어지는 우드 스틱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중간에 이러한 직선의 흐름을 끊어주는 시계가 있는데요. 그 위에 튀지 않는 둥근 조명이 있어서 시계가 생뚱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드 스틱이 촘촘히 배치된 곳을 피해서 중앙 하단에 유리병이 있는 선반이 자리 잡고 있죠. 아마 우드 스틱 라인 아래에 있었으면 꽤 답답해 보였을 거예요. 타일도 선반 라인에 맞춰서 정사각에서 마름모로 변주가 되어 있죠. 이러한 작은 장치들이 지루함을 덜어주는 센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딱 떨어지는 직선과 곡선이 윗부분에 배치가 되어서 아래의 화분들이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한두 개만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지만 자연이 만들어낸 곡선들은 불규칙해서 생기 있고 완벽합니다. 이렇게 제 눈에 좋아 보이는 사진들을 보면서 분석을 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화면 구성을 할 것인지 나름의 공식이 생기더라고요. 이 사진은 홍대에 갔을 때 잠시 들러서 점심을 먹은 곳인데요. 음식은 제 취향이 아니었지만 전반적인 컨셉과 매장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서 사진을 몇 컷 찍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무 느낌이 없죠. 하지만 직선과 곡선의 조합, 그리고 구성 요소 면적의 그 강약, 중강약 리듬을 생각하면서 트리밍 해보면 이렇게 뭔가 인스타에 올리고 싶은 사진이 되었죠. 이 사진도 홍대에서 볼일 보다가 너무 더워서 들어간 카페입니다. 그냥 펼쳐놓은 DP 소품들이 어찌나 앤틱하고 빈티지한지 한참을 구경했는데요. 이렇게 대충 찍으면 예쁘긴 하지만 왠지 산만해 보이죠. 그러나 앵글을 약간 탑으로 잡고 이렇게 트리밍하면 훨씬 느낌이 다릅니다. 왠지 수채화로 그리고 싶어지는 장면이죠. 이 장면이 개체가 많지만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고 정리되어 보이는 이유는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화이트 바탕인 에코백이고 에코백에 프린트된 레터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도 그렇지만 특히 영문은 직선과 곡선의 조합이죠. 그 자체로 완성도가 있는 조형입니다. 전 사진에서 두꺼운 우드 스틱이 줄줄이 있어도 답답해 보이지 않는 것은 중간에 영문 레터링이 들어가 있어서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우드 스틱과 잘 어울리도록 고딕체를 쓴 것 같고요. 이 사진은 명소체를 썼고 이 공간에서는 필기체를 썼습니다. 어찌 보면 반복적인 구조물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필기체 하나로 공간 전체가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고딕이나 명조나 필기체나 문자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형적인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애매한 곳에 적당히 배치시키기 참 좋은 아이템입니다. 강약, 중강약이라는 개념을 애써 적용시키는 것은 일을 하다 보면 화면 안에 그렇게 뭘 넣어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동화책을 그리다 보면 글이 말하고 있는 세상을 어찌하든 구현해내야 하기 때문에 강약, 중강약의 개념은 최대한 화면 안에서 생기는 리듬을 만들기 위한 어찌 보면 저만의 몸부림이었죠. 하지만 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강한 메시지는 절제해서 나옵니다. 이 사진은 반복된 구조물 때문에 레터링이 강조가 되죠. 이 사진도 멀쩡한 의자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등받이가 부서진 의자가 강조됩니다. 저 사진 하나에 많은 사건들을 투영시킬 수가 있죠. 이런 식의 반복과 대비로 작업하는 작가 중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작가는 장자크 쌍페이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면서도 짜임새 있는 연출을 하는 거 보면 작가가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원화 전시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70년대의 그림을 보면 겹친 선이 많이 있습니다. 선에 자신이 없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리다가 망쳤는지 종이를 덧대어서 완성한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나름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꼭 고우 전시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80년대, 90년대 그림으로 넘어오면서 점점 나는 장자크 쌍페이다 하고 선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하필이면은 쌍페이 이야기 끝에 제 그림이 등장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적절한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쌍페이처럼 주인공을 강조해주는 반복이면 그 반복이 밀도가 되지만 이렇게 아무 시점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임팩트가 떨어집니다. 와, 잘 그렸구나, 시간 많이 걸렸겠다, 그 정도죠. 저도 전시할 때 거창한 제목을 붙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고요. 아크릴이 너무 어려워서 연습한다 생각하자 하고 꾸역꾸역 그린 그림입니다. 얼마나 많이 덮었는지 저 그림 두께 한 1mm는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 좀 다르죠. 필리핀 여행을 갔을 때 도로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무질서가 질서가 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고장난 신호등이 곳곳에 있지만 서울보다 아이들도 많고 훨씬 밝은 얼굴의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인지 훨씬 빨리 그린 그림인데도 이 그림을 더 좋아해 주셨어요. 종합해서 말해보자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강이 무엇인가가 확실히 정해 있으면 그에 따른 약, 중강, 약이 쉽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림자의 효과입니다. 그림자는 숨겨진 이야기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지 못한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햇빛이 좋은 날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사진 보면 참 예쁘죠? 어찌 보면 평범할 수 있는 장면을 빨간 곡선이 꾸물꾸물 지나가면서 재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햇빛 마사지를 받은 거죠. 빨간 선과 햇빛이 사진을 더욱 생기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사진도 참 재밌습니다. 오히려 그림자가 주인공이 되었네요. 그림자의 주인인 벽 랜턴은 화면에 등장하지 않고서도 상당히 감각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체화된 레이아웃 개념이 그림 그릴 때도 유용하게 쓰지만 제품 촬영할 때 가장 잘 써먹습니다.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우연의 효과가 재밌어서 꼭 햇빛이 좋은 날에만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처음에 귤이 줄줄이 있던 사진이 생각나지 않나요?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멋진 구도를 만들어낼까 하면서 레고처럼 조립하는 과정이 꽤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언급한 규칙을 생각하면서 주변에 흔히 보이는 재료들을 이리저리 배치해보면서 폰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여행을 가서 한 장을 찍더라도 훨씬 감각적인 구도를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